상추는 삼겹살을 드실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채소죠. 상추는 소화에 좋고 칼로리가 낮아 건강하다는 생각에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상추가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당뇨와 위암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상추가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하고 놀라실 텐데요. 평소에 무심코 드시던 조합이 쌓이고 쌓여서 소화불량, 당뇨, 심장질환, 심지어는 위암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추의 효능과 상극인 음식 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식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추가 왜 건강을 지키는 슈퍼푸드로 불리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추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 채소입니다. 칼륨은 체내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짜게 먹을 때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면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해 줍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상추를 자주 섭취하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되겠죠? 상추에 들어있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성분은 진정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가 많은 날 상추를 먹으면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추는 예로부터 불면증을 개선하는 천연치료제로도 사용되곤 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이라면 저녁 식사에 상추를 곁들여 보세요.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 이럴 때 상추를 자주 섭취하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속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불편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도 상추는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죠. 상추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활성산소가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상추의 항산화 성분은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추를 자주 섭취하면 감기 같은 작은 질병에서부터 심각한 염증성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은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떨어지고 눈에 피로가 쉽게 오기 때문에 상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추는 칼로리가 매우 낮은 채소입니다. 100g당 칼로리가 고작 15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인기가 많죠. 포만감은 주면서도 열량이 낮아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또 상추에는 수분이 많아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붓기 제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상추가 다음에 몇 가지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개할 위험한 조합은 상추와 탄산음료입니다. 평소 삼겹살 같은 고기를 드실 때 상추쌈을 싸고 마지막에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며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습관이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뇨병과 뼈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인산은 음료를 톡 쏘는 맛을 나게 해주고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상추에는 칼슘이 들어있어 뼈와 치아 건강에 이로운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탄산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랜 시간 반복해서 섭취할 경우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이 생길 위험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산의 또 다른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점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몸 안의 혈당이 정상이 아니게 되어 당뇨병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반복한 상추쌈 플러스 콜라 조합이 나중에는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건강관리를 위해 상추와 고기를 자주 드셨는데 고기 먹고 콜라 먹고 고기 먹고 콜라 먹고 이런 습관이 결국 큰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계속 피곤하고 시력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 당뇨 초기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의사가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혈당 수치가 더욱더 올라갈 거라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탄산음료는 달콤한 유혹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몸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장년 이후에는 뼈 건강과 혈당 조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추는 몸에 좋은 채소이지만 탄산음료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탄산음료 대신 미네랄 워터나 녹차를 함께 곁들여 보세요. 탄산의 청량감이 그리우신 분들이 있겠지만 탄산수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뼈 건강을 지키고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상추와 유제품입니다. 아침 식사로 상추와 달걀을 곁들인 후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샐러드에 치즈를 얹어 먹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조합이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추와 유제품이 서로 잘 어울리는 건강한 식단처럼 보이지만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방해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추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철분이 들어있는데요. 철분은 체내에서 혈액을 생성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에는 칼슘이 풍부한데 이 칼슘이 상추 속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이 체내에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생기기 쉬운데요.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머리가 어지럽고 면역력이 떨어져 염증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폐경 후에 철분이 더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철분 결핍에 더 취약합니다. 이처럼 철분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면 우리 몸에 작은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이 염증이 위벽을 손상시키면 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속쓰림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만성 위염이 되고 결국에는 무서운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분은 아침마다 상추 샐러드에 치즈를 올려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늘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글쎄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추와 유제품을 함께 먹는 습관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다고 후회하셨다네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올바른 조합이 중요합니다. 상추는 철분을 공급해주는 고마운 채소지만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이 중요한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고 소화도 방해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상추와 유제품은 따로따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상추 샐러드를 드실 때 치즈 대신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상추와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위염과 위암을 예방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상추와 우유나 치즈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꿔보세요. 올바른 식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가장 위험한 조합은 상추와 술입니다. 상추쌈은 삼겹살이나 고기와 곁들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자주 등장하죠. 고기 먹을 때 상추쌈 하나 싸서 먹고 맥주 한 잔 곁들이면 딱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신가요? 상추에는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잠을 잘 자게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술과 함께 상추를 섭취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술과 상추의 진정 효과가 겹치면서 과도한 피로감과 졸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한 어르신이 상추쌈에 소주를 곁들이며 술을 자주 드셨는데요. 처음엔 술을 마시면 피로가 풀리는 듯 했지만 점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심장 기능이 약해져 있었고 심근경색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여러분, 이런 일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술과 상추를 함께 먹으면 간에도 큰 부담이 갑니다. 술 자체가 간에 무리를 주는데 상추의 진정 성분이 이 과정에 겹치면서 간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로 인해 간경화나 간 손상 같은 위험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지글지글 삼겹살 굽는 소리만 들어도 입안에 군침이 도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을 눈앞에 두고도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마음껏 먹지 못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랫동안 건강에 적으로 오해받았던 삼겹살 속의 돼지기름이 최근 그 누명을 벗고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한 연구기관에서 1000가지 식품의 성분을 분석해 건강에 좋은 식품 100개를 선정했는데요. 놀랍게도 돼지기름이 100점 만점에 73점을 받아 무려 8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식품 토마토나 고등어, 양배추보다도 더 높은 순위여서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맛있는 삼겹살 먹을 때마다 내 몸에 죄를 짓는 기분이었는데 이젠 조금은 맘 편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돼지기름에는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기에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돼지기름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돼지기름 하면 포화지방산만 들어있는 것으로 알아 콜레스테롤 걱정부터 하시죠? 하지만 돼지기름에는 올리브유와 같은 성분의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이 무려 45%가 포함되어 있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이 성분은 특히 중장년층의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돼지기름을 포함한 전통 식단이
오히려 트랜스 지방 위주의 서구 식단보다 심혈관 건강에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고 혹시 낙상이라도 하게 되면 그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뼈 건강이 염려될 때는 돼지기름을 한번 드셔보세요. 돼지기름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은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단단하게 해주며 근육을 튼튼하게 해 혹시 모를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햇빛 노출이 부족한 노년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였으며 이는 골절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돼지기름은 흔히 알려진 달걀 노른자나 연어보다도 더 높은 비타민 D 흡수율을 보여 제대로 만드시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과 활력 증진입니다. 돼지기름 속에는 비타민 B1, B2, B6 같은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들 비타민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관여하며 신경계 안정과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따라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자꾸 멍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비타민 B의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의 60% 이상이 비타민 B군 결핍 증상을 보이며 이는 만성 피로와 인지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피부 조직의 회복입니다. 연세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도 잘 낫지 않죠. 그런데 돼지기름 속에는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되는 글리세롤과 피부 재생에 좋은 레시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보습을 유지하고 잔주름을 줄이며 상처 회복을 촉진합니다. 동의보감에도 돼지기름은 피부를 좋게 하고 손에 발라 부르트지 않게 하며 온갖 종기나 악창에도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돼지기름을 원료로 한 보습제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트는 계절, 비싼 화장품보다 건강한 식재료로 피부 안팎을 동시에 관리해 보세요. 돼지기름은 어떤 식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번에는 돼지기름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참,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돼지기름과 상극인 식품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삼겹살에 밥 한 공기, 이건 한국인이라면 너무 익숙한 조합이죠. 그런데 이게 건강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돼지기름은 지방이고 흰 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입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드시면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일어나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며 복부 비만 위험이 커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방과 고혈당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내장지방 축적률이 단독 섭취보다 1.8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뱃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 사실 이런 조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소 의외의 식품, 된장찌개입니다. 삼겹살 드실 때 빠지지 않는 된장찌개는 고기와의 조합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된장 속 나트륨 함량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된장의 경우 100g당 나트륨이 3000mg에 달합니다. 고기 자체에도 염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쌈장, 간장, 양념까지 곁들여 먹다 보면 염분 폭탄이 따로 없습니다. 특히 돼지기름의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만나면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는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포화지방과 고염분 식사를 병행한 집단에서 고혈압 발생 위험이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돼지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고기 먹고 나면 사이다나 콜라 시원하게 한 잔 마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는 가장 달콤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는 설탕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돼지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과 지방이 동시에 들어오면 혈당 조절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고지방과 고당류의 조합을 3개월만 유지해도 당뇨병 발병 위험이 78%나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후 시원한 탄산이 순간적으로는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을 망치는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돼지기름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더욱 좋은 3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벽을 보호하는 글루타민과 비타민 U가 풍부해서 돼지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위산 과다나 속쓰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유익한 조합이죠. 한 대학의 연구에서 양배추를 매일 섭취한 집단은 위장염증 수치가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기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셨던 분들, 맛있는 삼겹살에 양배추를 싸서 드셔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삼겹살 구워 드실 때 꼭 같이 먹는 게 마늘이죠.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돼지기름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의 산화를 막아주고 체내에서 지방이 염증으로 전환되는 걸 줄여주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0% 이상 감소했고 혈액 순환 속도는 1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늘이 입안은 좀 맵게 해도 혈관은 시원하게 해주는 셈입니다. 연세 들수록 혈관 탄력이 줄어들고 고혈압이 걱정되신다면 고기 드실 때 마늘 절대로 빼먹지 마세요. 하루 한 접시의 양배추가 1억 원의 병원비를 줄여준다. 위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하는 기적의 채소 양배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아무렇게나 먹으면 오히려 혈압이 상승하고 위가 망가지며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양배추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같이 먹으면 좋은 찰떡궁합식품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는 예로부터 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로 자연이 준 위장보호제라고도 불렸습니다. 마치 낡은 집의 지붕을 새로 더 씌우듯 양배추는 손상된 위벽을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양배추의 효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강력한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위염, 위궤양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 치매 예방, 심지어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녹슨 철을 보면 오랜 시간 공기와 물에 노출되어 변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마치 녹을 방지하는 코팅제처럼 우리 몸에 작용하여 세포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양배추는 위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자연약재로 꼽힙니다. 양배추에 포함된 비타민 U, 즉 캐베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벽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위염이나 위궤양을 가진 환자들에게 양배추 주스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상처난 피부에 연고를 바르듯 양배추가 위장에도 똑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일본 도쿄의학대학 연구에 따르면 위궤양 환자에게 양배추 주스를 제공한 결과 위 점막 회복 속도가 4배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양배추는 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양배추에는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30% 이상 낮았으며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인 치매 예방에도 양배추는 매우 유용합니다. 양배추에 포함된 설포라판과 비타민 K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녹색 잎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능력이 더 높고 치매 발생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양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양배추가 건강에 좋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몇 가지 특정한 상황에서는 양배추가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피부가 건조할 때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지만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숨을 못 쉬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국 위장병학 저널 연구에서는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환자가 양배추를 과다 섭취했을 때 증상이 20% 이상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경험하는 분들이라면 양배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부팽만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한꺼번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고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서는 장시간 공기가 가득 찬 풍선을 누르는 것처럼 답답한 느낌을 주며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양배추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배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연료가 필요한데 연료 공급이 차단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체중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신체 대사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양배추 섭취량을 조절하시거나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낮은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양배추는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 과하게 섭취하면 현기증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무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쉽게 끊어지는 것처럼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혈압을 가진 어르신들은 양배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양배추는 도대체 어떤 식품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될까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시어 꾹 하고 한번 눌러주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양배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과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을까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며 이는 눈 건강을 지켜주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양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U, 즉 캐베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벽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찢어진 천을 보수하는 바느질처럼 두 성분이 위를 부드럽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 중에 특히 속쓰림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근과 양배추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위산을 조절하고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채소 샐러드로 먹어도 좋지만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국립영양학연구소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A가 위 점막 보호에 도움을 주고 베타카로틴이 위벽 재생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찰떡궁합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양배추의 영양소가 효과적으로 체내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마치 스폰지가 물을 잘 흡수하려면 적당한 습기가 필요한 것처럼 올리브 오일이 양배추의 유용한 성분들이 몸속으로 잘 스며들도록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를 볶을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어주거나 양배추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찰떡궁합식품은 마늘입니다. 양배추가 장을 보호하고 마늘이 면역력을 높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늘에는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는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소화 기능이 더욱 강화되며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매우 유용한 조합입니다. 마늘을 잘게 다져 양배추와 함께 볶아 먹거나 마늘을 활용한 양배추 절임을 만들어 섭취하면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므로 환절기 건강 관리에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극인 식품 첫 번째는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과 양배추 둘 다 건강식품인데 왜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양배추에는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갑상선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선은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원활하게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생선과 양배추를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 내분비학회 연구에서는 양배추 속의 고이트로겐이 생선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극인 식품은 바로 우유입니다. 양배추를 먹고 배가 더부룩한 적이 있으셨나요?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섬유질이 많아 소화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우유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락토스를 포함하고 있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소화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도로가 막혀 차들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양배추의 섬유질과 우유의 락토스가 장에서 충돌하면 복부 팽만감과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상극인 식품은 짠 음식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양배추가 짠 음식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양배추는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과도하게 포함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양배추의 혈압 조절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양배추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혈압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짠 음식과 양배추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